이 전쟁에서 가장 드러난 게 드론이 앞으로 전쟁에서는 필수 요소다. 이런 정도가 얘기 나올 정도로 드론의 기술 진전이 엄청나게 빨라요. 러시아 탱크가 25,000대 정도 격파됐다고 그래요. 그것이 거기에 뭐 드론이 엄청나게 역할했고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다. 그래서 앞으로 드론의 역할은 미래 전쟁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 사이 이제 11월의 가장 큰 뉴스는 이제는 조금 뭐 지난 뉴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었죠. 트럼프 당선된 게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앞으로 어떤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당선 전부터 이제 선거운동 캠페인 기간 동안에 계속 주장했던 것이 당선되면 24시간 내에 끝내겠다. 호언장담을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은 아무튼 그게 큰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력 전쟁에서 무역 전쟁으로 변환되는 변곡점이다. 취임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크게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미중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그래 관세 폭탄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아무튼 뭐 끝내겠다 했으니 여기저기서 기대가 많잖아요.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푸틴이 전쟁을 일어놓고 확실한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이렇게 사람들 평가하는데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막 갑자기 병합을 해버렸잖아요. 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이번에는 정말로 나토에 편입하려고 하는 우크라이나 겁주 주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는 대통령도 갈아치우고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심플하게 시작했는데 나토하고 미국에 도와주면서 막 질질 끌었잖아. 지금 2년 9개월 된 거는 정말 대단한 지루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소모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때도 항상 말리는 사람 둬야 돼. 말리는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득실을 따지는 단계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일성으로 이제 곧 끝내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빠지는 거죠. 이제 서로 양쪽에서. 그러면 지금 2년 9개월 동안 싸웠는데 실익이 뭐냐? 둘 다 이제 그걸 따져가지고 국익에 엄청난 이제 이 마이너스가 나면은 국민들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건 뭐 엄청난 병력이 다 희생당하고 그랬는데 이거 세계 경제도 피폐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마지막 사활을 걸고 이제 미사일전까지 하잖아요. 본토 공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만약에 종전이 되고 휴전이 되면은 내가 무엇을 챙길 것인가 이거에 대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2년 9개월 지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재 정확한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것 같아요. 동쪽에는 쭉 그 동남부까지 이제 침투해가지고 크림반도로 연결하는 과정이 있는데 러시아군이 자기들은 생각지도 못했겠지만 제가 지난번 두 번째인가 나와서 우크라이나가 큰 사고를 쳐야 된다. 본토를 공격하지 않으면 전장이 변할 수 없다 했는데 갑자기 막 쿠르스크를 쳐가지고 상당히 그 1300km까지 진격했다가 다시 또 후퇴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트럼프가 되면서 종전 얘기가 나오고 뭐 협상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이 오히려 잘 된 거예요. 그것마저 없었으면은 정말 우크라이나는 다 주고 자기 땅 주고 또 지탄을 받을 건데 그거 가지고 이제 흥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협상 국면에서는 그 크루스크를 친 것이 조금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러나 아무튼 뭐 이 지루한 전쟁을 하면서 국민들은 피폐해지고 경제는 완전히 땅에 이제 깔아앉고 그랬는데 지금 누구나가 다 원할 거예요. 빨리 전쟁 끝나가라. 그러나 이제 이것이 다 자기 국익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무기 파는 사람들은 또 뭐 오래 가길 또 희망하길 것이고 참 안 좋은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러시아나 그 우크라이나는 지금 손익 계산하는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여기에 또 북한군이 이제 파병을 했잖아요. 이 뭐 뉴스 보니까 북한군이 전쟁 중에 뭐 사망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산권의 뉴스는 사실 부정확한 게 많아요. 지금 뭐 처음에 북한 뭐 12,000명 갔느니 어쩌니 뭐 2-3,000명 갔다니 이런 아주 낭설이 많은데 아무튼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거기에 뛰어들므로써 지금 크루스크 지방에 이제 갔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뭐 나오지는 않아요. 정확한 정보는. 그러나 뭐 2-3,000명이 지금 참전하고 있다. 그것이 뭐 러시아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복장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잘 식별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북한이 참전함으로써 세계를 또 놀라게 했잖아요. 이거 뭐 3차 대전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러시아가 국제 여론을 환기시켜가지고 뭐 우리 나토 너희들 지원하면 우리들 이렇게 뭉치겠다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죠. 특히 러시아가 지금 뭐 하루에 1,000명 이상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력이 소진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북한에서도 이렇게 노스코리아에서도 와가지고 우리 도와주고 있다. 그래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서서히 이제 그동안 막 통제했던 언론 있잖아요. 언론을 너무너무 통제했기 때문에 소식이 안 나갔는데 언론이 이제 비공식적으로도 전하는 소식들은 너무나 희생자가 많다.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북한 노스코리아 와서 우리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을 위로하는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북한이 들어가면서 나토 국가에서는 너희들 정말 병력까지 동원할 거야? 북한 거까지? 그러면 지금 3차 대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G7 이무장은 모여가지고 지금 대책회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기를 얼마나 더 지원할 것이냐, 뭐 병력까지 지원할 것이냐, 이런 아주 심도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와중에서 트럼프가 되면서 지금 교통정리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현상에서 협상이 된다면 지금까지 차지한 영토가 이제 전쟁 이후의 영토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12월, 1월까지는 전쟁이 좀 치열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이제 반대로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트럼프가 강력하게 중재하고 뭐 협상을 내놓지 않는 한 지지부진을 할 것이고 유럽 있잖아요. 북극 지방은 4, 5, 6, 7, 8, 9 이게 활동 기간이에요. 나머지는 비 오고 막 습기가 많고 그래가지고 전쟁하기 엄청 힘들어요. 정말 전쟁 수행하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죠. 걸어다니는 것조차 탱크도 잘 이동 못하고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우기라고 하죠. 우기. 서너시 되면은 뭐 컴컴해지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진도는 빨리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사일전이 시작됐잖아요. 뭐 탱크전, 지상전보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지금. 러시아가 그러면 북한이 어쨌든 파병 요청한 이유랑 북한이 러시아 파병 요청한 이유는 뭘까요? 다 꿍꿍이 속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북한은 유사일로 가장 엄혹한 지금 경제난, 식량난을 겪고 있잖아요. 뭐 굶어 죽는 사람 늘어나고. 러시아는 2년 이상 뭐 3년 가까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포탄을 다 소진해버리고 무기도 소진하고 병력도 많이 죽어가지고 러시아 병력이 원래 인력이 군 병력 한 4위 정도 될 거예요, 세계에서. 그게 뭐 많이 뭐 사상자 늘어나니까 60만 명 이상 죽었다 하니까 지금 심각하죠. 그래서 북한의 병력을 지원하는 것이고 포탄이 필요한 것이고 러시아는. 북한은 엄청난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대급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특히 이제 군사기술 뭐 완전히 유엔 제재로 해서 식량난, 에너지난 완전히 묶여버렸잖아요,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타개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1962년도에 맺었던 조소 러야 조약이 깨진 이었잖아요. 1990년도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깨졌는데 그것이 이번에 뭐 6월 19일 날 조소 그 동맹이 다시 복원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야 한쪽이 군사 침공을 받으면은 자동적으로 거의 모든 군사 지원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북한 같은 나라도 사실 뭐 옛날 베트남전이나 중동전 이런데 소수의 이제 인력은 파견했어도 이렇게 대규모로 파견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로 파견한다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주고받기를 하는 것이죠. 식량, 에너지 기본, 그다음에 군사 기술,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핵잠수함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ICBM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갈급하죠. 이제 군사 핵무력 완성을 했는데 그걸 계속 시험 발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국제 제재 때문에 제한되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상황에서는 고도의 기술을 흡수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하는 단계이고 저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쓰던 핵잠수함을 또 중고로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사올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뭐 핵전력이 강화되는 거죠. 원래 핵전력이라는 건 지상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안하니까 물속에 감추는 게 SLBM이잖아요. 잠수함에 그거 가져오면 이제 우리한테는 치명적인 위협이고 그다음 미국한테 위험이 되죠. 그런 정도 어떤 약속이 없으면 이렇게 대량의 군사력을 보내겠느냐, 병력을 보내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양쪽에 딱 그 이익이 맞는 거죠, 지금. 단순히 돈만 벌러 간 건 아니다. 돈도 뭐 에너지 식량이니까 거기다가 돈도 많이 벌겠죠. 러시아가 자랑하는 건 에너지잖아요. 돈은 뭐 북한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뭐 러시아 같은 경우도 군대를 하도 안 오니까 뭐 선전하잖아요. 뭐 오면은 월급 많이 주겠다. 돈 많이 주면 되니까 뭐 1인당 280만 원 정도 월급을 준다 하니까 우리로 하면 엄청난 돈이란 말이에요. 일반 노동자보다 한 4배 정도 5배 많이 준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돈으로 유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하면서 그 자기의 부족한 병력을 채우고 북한은 상대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는 거죠, 지금. 그럼 북한군 인명피해가 크면 추가 파병 가능성도 있나요? 이제 이것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가든지 동부 지역을 가든지 이제 전투에 참여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다음에 선전을 잘하잖아요. 또 그 러시아는 선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나토나 그 미국에 얼마만큼 압박을 주느냐 이런 걸 종합 판단해서 오는 게 훨씬 좋네. 자극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도 또 자극하잖아. 우리 한국도 자극하잖아. 북한이 감으로써 그렇게 하면서 세계 그 경쟁 구도 바꿀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된다면은 좀 더 보내주세요 하겠죠. 그러나 이제 왔는데 와서 뭐 한지도 모르겠다. 와서 그냥 뭐 말도 안 통하고 전투하는 거 보니까 형편없더라. 이건 뭐 보태는 안 된다면 뭐 추가 파병 요청 안 하겠죠. 저 이거에 대해서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당연히 미국이나 나토는 부정적일 것 같고 한데 실제 어떻고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미국이나 나토 정도에서는 기분 나쁘죠. 이건 뭐 전쟁을 자꾸 끝내려고 하는데 추가 파병이 되면은 병력이 또 뭐 나토에서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은 아니지만 들어올려다가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나토에서도 그냥 말 수는 없다. 그럼 나토의 힘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가시죠. 그래서 나토 쪽에서는 싫어하고 특히 이제 바이든은 그동안 약간의 방관자적 입장을 했지만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겠다 했는데 갔으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귀찮은 존재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중국은 뒤통수 한 번 맞은 거죠. 그동안 뭐 북한이라는 나라는 중국의 거의 무역이 95%에 의존했잖아요. 그러다가 러시아는 간간히 왔다 갔다 했는데 러시아에 완전히 붙어버렸단 말이죠. 그동안 핵 비핵화 한다고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미국의 말을 들어가지고 약간 압박을 갔는데 그것도 이제 비핵화도 거의 포기한 상태가 되고 북한은 자기가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자신하니까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제 중국 말 안 듣는 거죠. 그렇게 의존했던 북한이. 그럼 기분 나쁜 거죠. 뭐 통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핵무기 가진 나라는 잘 통제가 안 된다는 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완전히 붙어가지고, 근데 뭐 우리하고 북한하고 전투가 붙으면은 러시아도 자동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보다 그쪽으로 확 경도됐다. 이거는 오랜만에 큰 변화죠. 중국 없으면 거의 죽을 것 같이 했던 북한이 이제는 중국에 이제 도움 필요 없다 하는 식으로 나오니까 중국에서는 말은 못하고 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자기들끼리 주권 국가끼리 하는데 뭐 우리가 관여할 뭐 있느냐 이렇게 말은 하는데 속내는 더럽죠 지금. 어쨌든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된 숫자가 뭐 기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한 10,000에서 13,000명 사이로 집계하고 있던데 그럼 당연히 북한 주민들도 이걸 뭐 그 숫자가 작은 숫자는 아니니까 숨길 수 없을 것 같은데 민심은 좀 어떻다고 하나요? 쉬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병자 가족들 격리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부상자가 속출하고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면은 사실 북한이란 나라하고 러시아는 숨겨요 잘. 언론을 통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알려주겠지만 그것이 뭐 입을 막는다고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희생자가 속출하고 그러면 뭐 동요가 있겠죠. 뭐 너 이제 뭐 했느냐. 어떤 사람들은 뭐 탈북인들 얘기 들으면 지금 북한 대북 심한 동요를 일으키고 있다. 김정은이 잘못하고 있다. 응? 먹여 살린다고 핵 완성하면은 뭐 경제도 살리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 병력까지 이제 러시아까지 보내는데 뭐하러 보내느냐. 응? 보내서 뭐가 남는 게 뭐가 있느냐 따지겠죠. 그래서 이제 유아를 많이 들어와가지고 생활이 넉넉해지면 괜찮겠지만은 그 대신 그거는 유아는 고사하고 거의 다 죽음의 시체로 돌아오면은 이제 동요가 더 일어나겠죠. 안 가려고 하고. 그래서 북한은 사실 강력한 통제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뒤집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은 굶어 죽는 사람에다가 또 전투에 나가 죽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내우외환이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직면하면 되면은 이제 체제가 불안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2년 9개월이 지났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러면 병력들이 전사자나 부상자 사망수는 어느 정도 민간인 피해는 어떻게 되나요? 정보를 집계하는 기관마다 틀리지만은 통상 러시아는 60만 명 이상 사상자, 우크라이나는 40만 명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병력난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홍보 포스터 올리고 그래가지고 돈 많이 준다 해가지고 막 계속 뽑아 올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실 전투라는 거는 그 훈련의 강도에 따라서 수준이 높아가는 거죠. 특히 북한군이 왔을 때는 언어도 소통해야 되고 같이 훈련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신병 모집해가지고 돈 많이 준다고 그 사람들이 전투 잘 하겠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병력난이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뭐 뉴스에 어젠가 났던데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 좋은 무기를 달라. 미사일도 주고, 뭐, 에이테킴도 주고, 뭐, 스톰 섀도우 줘가지고, 뭐, 본토를 공격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그 운용하는 병력들이 지금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25세가 아니라 18세로 낮춰라. 병력을 빨리 충원해라. 무기는 주는데 무기 쓸 사람도 없고, 무기 훈련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상당히 불안할 거예요. 사실 뭐, 전쟁이라는 거 훈련 얼마만큼
평시에 훈련은 피가 뭐 전쟁 시에 피를 전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데 가장 병력난 때문에 지금 심각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병력 어떻게 징집하고 있고 그 강제 징집도 있을 것 같아요. 반발도 좀 심할 것 같은데요. 저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가라면 가는 거고 네, 이제 러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어요. 돈 많이 준다. 응? 그것 때문에 홍보하고 있는데 전투하다가 도망가는 사람이 또 속출하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똑같은 어려움을 네. 겪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나요? 북한은 어쨌든 무기도 지원했고 병력도 지원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도 핫 이슈가 돼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까지 살상무기까지 지원하느냐. 사실은 비살상무기, 그다음에 방어무기 이런 차원에서는 우회해서 지원한 게 좀 있기는 있어요. 미국 같은 게 미국으로 이제 한약을 수출하면 미국에서 또 그쪽으로 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골적으로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러시아에서는 엄청 안 좋죠. 한국 무기에 자기 국민들이 희생당한다 생각하면 적대감이 생겨요. 적대감이. 우리가 1990년대에 노태우 대통령이 얼마나 노력했어요. 북방정책 개척한다고. 북방 영토를 확장한다. 경제 영토를 확장하겠다. 이거 엄청 노력했는데 지금 러시아가 우리한테 적대감을 갖고 이미 뭐 상황 그렇게 가고 있어요. 러시아하고 북한하고는 조약을 군사 동맹을 맺어버렸기 때문에 뭐 우리가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 오게 되고 이미 그런 상황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도 지금 우리가 워낙 경제적으로 많은 서로 이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한편에서는 지금 이렇게 가도 결국에는 사우스 코리아하고도 같이 또 가야 될 거 아니냐, 경제적으로. 이렇게 내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러시아에도.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제 우리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너희들 살상무기까지 지원하면 정말 적으로 간주할 거야. 뭐 여러 사람이 지금 성명 발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어디 가다 주는 것이 America First예요. 그다음에 Make America Great Again.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 다시. 그렇기 때문에 항상 트럼프 대통령 자기 국위 우선주의.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모든 걸 생각하게 된다. 왜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드냐. 우리가 나토 회원국도 아니다. 뭐 사실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옛날 같은 나라였어요. 같은 연방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뭐 확실한 영토 전쟁도 아니고 그야말로 기싸움에서 시작된 전쟁이 계속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 뛰어드느냐. 그야말로 공산국가에 우리가 그들을 해방시키자는 이런 뭐 민주주의의 뭐 전사도 아니고, 응?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우리 국익을 우선해서 러시아에도 우리는 경제 파트너였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고려해야 되고 또 나토에서도 자꾸 이제 우리가 무기가 성능이 좋으니까 나토에서도 우리한테 어느 정도 살상무기 지원하기를 희망하나 봐요. 이번에 이제 장거리 미사일, 장거리라기보다는 뭐 단거리 미사일을 이제 지원하면서 우리한테 은근히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야 돼요. 우리는 나토 회원국도 아니다. 그다음 우리는 남북 간 대치 상황에서 동족 간의 이 상황이다. 왜 우리가 대리 전쟁을 해야 되냐? 우크라이나 머나먼 이국 땅에서 바보들 아니야?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해? 우리도 국익 우선해서 하자.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지금 뭐 함부로 경거망동하고 뭐 무기, 살상무기 지원하고 우리한테 엄청난 반대 효과가 돌아온다. 그런 점에서 고려해야 됩니다. 자, 러우 전쟁에서 특히 드론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사용되고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까요, 전쟁에? 이 전쟁에서 가장 드러난 게 드론이 앞으로 전쟁에서는 필수 요소다. 이런 정도가 얘기 나올 정도로 드론의 기술 진전이 엄청나게 빨라요. 초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터키 때 바이락 TB2 바이락타르 무인기를 이용해가지고 무인기하고 드론하고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 러시아 순양함도 공격하고 뭐 러시아 탱크 뭐 기록 보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 저는 러시아 탱크가 25,000대 정도 격파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뭐 드론이 엄청나게 역할했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샤브 136인가 이란제 드론 가져다가 공격 무기로 사용했고 그래 뭐 드론 하면은 통상 떠가지고 우리가 뭐 피자 배달 이렇게 하는 게 작은 것들은 드론이라고 하고 통상 무인기 이제 좀 커가는 과정에서 무인기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무인기는 요즘 뭐 자폭 드론, 자폭 무인기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거에서 300달러짜리 무인기가 뭐 수백억 달러 그 탱크를 격파시키니까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다. 그래서 앞으로 드론의 역할은 미래 전쟁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 특히 남북관계도 그렇잖아요. 남북관계도 우리가 경제력이 50배 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은
경제성이 좋은 드론을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가서 아마 가장 전쟁에 참여하면서 가장 이익이 있다면 드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한테 딱 맞네. 그렇게 생각하고 올 거예요. 이거 우리가 남한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한미 동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드론을 써야 되겠다. 드론으로 막 함정도 공격하고 탱크도 공격하고 그러기 때문에 드론의 효과가 엄청나게 좋다는 걸 굉장히 느끼고 올 거예요. 자, 러우 전쟁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되고 언제 끝날까요? 이 세계 이 정체라는 것이 물을 흐르면 순간적이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곧 끝날 것이다 다 예상을 해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했잖아요. 그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강압적으로 밀고 뭐 동맹이고 뭐가 필요하죠.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다자간 외교, 이 사람 듣고 이 나라 얘기 듣고 했는데 트럼프는 자기가 생각나면 바로 집행했다고. 참모든 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 뭐 강력한 대중국, 대북한 강경 발언하는 사람들, 그다음 젊은 사람들 해가지고 추진력이 엄청나게 센 사람들, 이 사람들 동원하는 거 보면은 일기 때보다 더 강하게 추진할 것이다. 미국의 우선이 1번이다. 그다음에 세계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거 무역이잖아. 돈 버는 거잖아. 돈 버는 거. 딜은 제일 잘하잖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무력전쟁은 그만하고 이제 무역전쟁으로 자기가 이제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전쟁 경제 질서를 잡아가지고 세계 질서를 또 유지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지금. 그럼 지금 전쟁 2년 9개월이 지속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경제는 좀 어떻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경제가 좋아지는 건가요?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전쟁이라는 거는 정말 참혹하죠. 다 폐허가 된 상태에서 다시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 경기는 좋아지겠죠. 그러나 지금 뭐 그래도 러시아라는 나라는 에너지가 많잖아요. 석유, 가스가 많기 때문에 그걸로 거의 명맥을 유지했고 특히 우리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전쟁 와중에서도 은큼하게 겉으로는 표시 안 하면서 지원해준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중국. 가재는 개편이라고 계속 에너지 사주고 석유 사주고 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러시아는 GDP가 우리보다 많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2020년 초반에 없었어. 우리보다 적었어요. 지금 우리보다 많아요. 참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다 사주고 은근히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러시아 경제는 지금 본토가 그리 공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자기 본토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부존 자원도 적잖아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원래 농업 위주로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면 저는 이기는 나라도 지는 나라도 없어요. 요즘에는 하도 이제 정보가 이제 발달됐기 때문에 다 보고 쏘잖아요. 상대방을 피해 보고 거기에 적당한 양만큼 또 공격하고 이게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뭐 러시아가 처음에 나는 우크라이나의 절반을 차지하겠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했으면 올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확실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일으킨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피곤하고 소모적인 전쟁. 그리고 국민들은 다 지쳐 있다고. 그러나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워낙 언론 통제를 잘하기 때문에 아직도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이 68%라고요. 푸틴 지지율도 80% 이상 올라오고. 거기서 반정부적 발언하면 다 이제 언론 문 닫는다 이거죠. 언론사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잘 몰라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전쟁의 명분을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편입하려고 하고 가입하려고 하고 나토의 전초기지를 우크라이나에 이제 설치하면은 정부를 설치하면은 나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은 자기들 코앞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없애겠다. 응? 그 다음에 절대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그 다음에 뭐, 러시아에서는 나치 얘기하면 막 다 싫어하잖아요. 나치가 동진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그 명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잡은 거거든. 근데 우크라이나를 잡음으로써 옆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 폴란드 뭐 이런데, 뉴욕 이런데도 자동적으로 겁을 먹고 지레진작하고 소련 말, 러시아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상황은 뭐 완전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계속 2년 반 동안 하면서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그래도 러시아는 부존자원이 많기 때문에 석유 가스를 통해서 그 명맥을 유지했던 우크라이나는 정말 죽을 맛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푸틴 대통령이 러우 전쟁에서 이끌어낸 주요 군사적 성공과 실패는 뭐고 전쟁한 거를 지금 후회하고 있을까요?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그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계속 시그널을 보냈어요. 누군가가 중재해 주기를.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은 명분이 뭐냐? 영토를 얼마나 차지했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변 국가들이 나토에 들어가는 걸 상당히 주저주저 하겠죠.
그런 면에서는 좀 성공했는데 나머지는 뭐 소진한 게 너무 많아요. 네. 병력 많이 잃었고 그다음에 뭐 탱크가 수만 대를 잃었고 그러면 이제 국력이 확 다운되고 군사력도 다운되고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랬더니 우크라이나는 일방적으로 자기 영토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다 폐허가 된 거고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를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옛날같이 뭐 이념 전쟁, 공산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막 했으면은 전선이 뚜렷하게 형성됐으면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옛날 같은 식구였는데 이렇게 되면서 나토에 들어가지 말라 뭐 이런 거 가지고 했기 때문에 명분이 작은 명분을 가지고 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소모전을 했기 때문에 양쪽이 다 피폐해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